자, 오늘은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오늘 초롱 방송은 그래서 이렇게 좀 사전에 제가 장황스럽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현재 2015년, 2016년에 에어소프트건 시장의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시장의 현 주소를 제가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갖고 나왔던 것들 있죠. 여기 제 방에 걸려있는 에어코킹 건들이 좀 여러 자루가 걸려있는데 한국 다 국산 에어코킹 건들이에요. 에어코킹 건들이 걸려있는데 가장 오래된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98년도쯤에 나온 이글상사였나 이게? 기억도 안 나네. 제품이 콜트 더블 이글인데 얘가 어느 회사인지 회사 메이커도 지금 뭐 불분명하네요. 굉장히 완고틱한 98년 97년 정도 됐겠네요. 거의 20년 정도 된 놈이에요. 이거 자체가 회색 자체가 그냥 칼파라고 보시면 돼요. 탄창도 고색 창연하게 이렇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칼파가 있네 없네 파워가 얼마네 뭐 이런 거 의미가 없겠죠. 좀 오래된 놈입니다. 요것도 있네요. 콜트 우즈맨. 요게 조이 클럽에서 나온 거죠. 얘는 특이하게 빵 앞으로 이렇게 푸시 타입이에요. 근데 자동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툭 해가지고 빼주고 다시 앞으로 해서 장전을 하고 빵. 얘 같은 경우도 탄창이 이렇게 좀 고색 창연하죠. 초창기 에어소프트건들이 다 이랬어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개량이 되고 좀 이렇게 많이 진화가 됩니다. 많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합동에서 나온 P99 권총이에요. 굉장히 리얼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또 총이 빈 총을 이렇게 장전하면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요. 슬라이드 스톱이 제 역할을 해주는 권총이에요. 굉장히 집탄성이나 사거리도 잘 나오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권총이에요. 얘가 99년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제가 단골로 많이 쓰고 있는 놈 이런 거 2000년도에 나온 아카데미 M1910 브로닝 M1910 191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 녀석이 사실상 1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만든 계기가 된 권총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보타스키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는 얘가 아니라 1900이에요. 걔는 브로닝 M1900이고 얘는 M1910. 그래서 이런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성능을 자랑하고 상당히 만듦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 P7M13. 이거는 이제 마루이 에어코킹 P7M13을 카피한 아카데미 P7M13이에요. 이렇게 나오다가 예, 그냥 유동님 너무 오랜만이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생산이 너무 작게 나와. 97년도 제품이네요. 그때 당시 마루이 제품인데 마루이 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에요. 네, P7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퀴즈 레버를 당겨야 방아쇠가 당겨져요. 스퀴즈 레버 안 하면은 안 당겨져요. 이러니까 애들이 못 갖고 논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거 말고 후속작이 있어요. 똑같은데 후속작은 스퀴즈 레버 상관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증을 봐서는 좀 퇴보된 고증상으로는 좀 퇴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저는 이제 MGC P7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래도 에어코킹으로는 어느 정도는 퀄리티를 많이 자랑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까지. 이거 말고 콜트 259경도 있고, 뭐 브로닝 1910, P7 뭐 이런 종류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많이 좀 잘 나온 고 퀄리티의 제품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계기가 또 됩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 국내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지타산이 안 나온 거예요. 사실상 국내에는 어떤 비싼 인건비라든지 제작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지금의 10,000원 내외의 어떤 제품 가격에서 국내에서 생산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다 그 생산 라인이나 생산 시설을 다 중국으로 혹은 베트남 혹은 필리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들이 필리핀에서 제작해요. 이제는 중국에서도 이제 안 하고 필리핀에서 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놈들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이런 거 아카데미에서 나온 리볼버, 탄피 배출식 에어코킹 리볼버,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정가가 얘가 18,000원인데 18,000원이에요. 근데 메이드 인 필리핀이에요. 메이드 인 필리핀이에요.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만든 것들이 조금 좀 더욱더 왕구틱해지고 가벼워지고 좀 그래도 깔끔한 거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좀 너무 옛날에 비하면 P7이나 이런 1910에 비하면은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왕구틱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5년에 나온 건데 한국권 제시권총이죠. K5. 이거는 별도의 방송 테마로 다루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K5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나온 놈이에요. 그래서 뭐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이것도 사거리가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안전장치나 뭐 햄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몰딩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K5는 다음에 제가 방송 때 따로 다룰게요. 또 박스 또 큰 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절트 이글이에요. 그때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데절트 이글입니다. 이것도 나오기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좀 뭔가 10% 부족해. 몰딩된 부분이 너무 많고 각인이나 이런 거는 아카데미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 매그넘 리서치사라든지 이런데 실총회사랑 라이센스를 맺어가지고 각인은 리얼하게 다 만드는 편이에요. 스미스웨슨, 이런 데저트 이글 뭐 이런 애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얘도 가격이 데저트 이글이 15,000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왕구틱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구틱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점점 결국은 그 결정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제가 맨날 갖고 놀고 초롱이나 제 딸내미들 이제 등판에 쏘는 이 녀석 아주 끝내줍니다. 이것도 탄이 얼른 날라갔는데 보이지가 않네. 이따가 방송 끝나고 찾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놈들. 그리고 이제 가장 진짜 절정을 이룬 거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무려 전동권인데요.
옛날에 제가 한번 작년에 한번 제가 이거 방송한 적 있었죠. 전동건이에요. 전동건인데 이 미니 전동건, 이 마루이 카피한 미니 전동건 있죠.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거 막 게임에 최적화, 한국에서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아주 멋지죠. 무려 95년도에 생산된 제품이네요. 96년이네요. 딱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배터리가 다 됐네. 야, 이거 청량샵에 있으면 이거 얼른 사세요. 1,000원 밖에 안 한다면. 근데 이 전동건과 같은 맥락으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필리핀에서 만들어 온 제품인데 바로 이 녀석이에요. 라이플 종류를 이렇게 전동건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실총 콜트사 언더라이센스를 받아요. 무려 실총 콜트사의 언더라이센스, 실총 각인을 새겼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새로운 버전의 뉴 버전의 이제 전동 기어박스를 채택했다고 하고, 300발 탄창에 또 배터리 알카라인 6개 들어가고, 그리고 5단계 신축되는 스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동건이 이제 이게 2015년부터 또 다시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에어소프트건의 현 주소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가격은 정가가 58,000원이에요. 58,000원.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일단은 사이즈는 프로포션은 상당히 좋아요. 실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프로포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아쉬움들은 많아요. 몰딩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리어 사이트 조절 다이얼 2개가 있죠. 높낮이 조절, 좌우 조절. 이거는 다 몰딩이에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반 손잡이도 빠지면 참 좋을 텐데 몰딩이에요. 일체형이에요. 바디가 좌우로 분할되는 일명 모나카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죠. 가장 이제 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장전 손잡이도 무려 몰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몰딩으로 만들게, 그러니까 그냥 통짜로 사출한 거죠.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다행히 탄창은 그대로 쓰네요. 300발 탄창입니다. 무려. 다른 마루이나 다른 회사 전동건들과 혼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셀렉터는 그대로 실총과 동일합니다. 안전인가요? 안전장치, 이제 안전, 반자동, 자동, 이런 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노리새 밀어주는 노리새 전진기도 몰딩이 돼 있고요.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네요. 몰딩으로 돼 있고, 먼지 덮개도 이제 그냥 몰딩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시면은 움직일 필요 없는 이 볼트 캐치, 이 녀석도 그냥 몰딩이고요. 움직이는 거는 방아쇠, 안전 조종관, 그리고 이 탄창 멈치, 이 정도까지만 움직이는 거죠. 앞에는 이제 RIS CQB 타입을 재현한 건데, RIS 달아가지고 플라스틱이에요. 여기에 메탈은 없습니다. 볼트 외에는 메탈 없어요. 웃기죠? 다 플라스틱인데 그래도 RIS를 재현을 했어요. 20mm 피카티니. 안 움직여요. 몰딩이에요.
앞에 이 수직 손잡이 탄피덥게 안 움직이고 그냥 몰딩이에요.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수직 손잡이는 다행히 다이얼을 돌리면은 빠집니다. 요거 하나는 다행이네요. 해가지고 다이얼 놓으면은 끼면은 예. 나머지는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모양새는 나쁘지 않아요. 아까 보셨던 스톡 5단계 스톡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모양새는 나쁘진 않습니다. 프로포션은 나쁘진 않은데 몰딩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앞에 심지어 이 멜빵고리도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뭐 멜빵 달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사실 이게 실제로 58,000원이고 시중에서 좀 싸게 파는 데서 사면은 한 4만원 정도에 사실 수 있거든요. 현금으로. 그리고 이 스톡 끝에 버트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요거를 빼시면 버트 플레이트를 빼시면은 이제 우와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배터리 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넥터 돼 있고 본체에도 커넥터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썰미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대로 쓰시려면 이거는 그냥 리튬 폴리머 2줄짜리 리튬 폴리머 7.2V 짜리 리튬 폴리머 쓰시면 돼요. 투셀로 되게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쓴다 그런다면 그냥 리튬 폴리머 쓸 것 같아요. 자, 이제 커넥터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연결 끝났고요. 그대로 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편해요. 요거 자체는 편해요. 여기에 저는 옆에 이제 저기 컨투어 그 액션캠 있죠. 컨투어 액션캠 달고 이쪽에는 슈어파이어 달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얘한테 위에는 적외선 스코프 달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컨투어 액션캠 딱 달고 한쪽에는 반대편에는 저 슈어파이어 달 겁니다. 총을 딱 들면 이렇게 무거워지겠죠. 총 자체는 되게 가볍거든요. 1kg도 안 돼요. 자, 이제 한번 발사해 볼까요? 공총을 한번 쏴볼까요? 세미입니다. 세미. 재밌는 게 안쪽에 하얀색 버튼 하얀색 그 트리거 뒤에 하얀색 버튼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어 릴리즈 버튼이에요. 릴리즈 레버라 누르면은 이렇게 기어를 이렇게 스프링을 다시 저기를 시켜줘요. 전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나름 있을 건 다 있죠. 프로토로 놓고 한번 쏴볼게요. 초당 그래도 최소한 초당 한 10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느낌은. 제가 한번 오늘 쏴보니까 사거리 집탄성이 썩 좋은 건 아닌데 바렐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돼서 집탄성이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 25m 30m 25m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탄막이 쫙 하면서 효과적으로 히팅을 시키겠더라고요. 멘타겟 정도는 한 30m 35m까지는 히팅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죠. 0.2줄 미만으로 맞추면서 아니지 얘네들은 아마 0.14줄일 거예요. 얘가 만 14세 이상이니까 0.14줄 이상 0.14줄 기준에 맞추면서 사거리를 25m 넘게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술이겠죠. 사실 이런 제품들이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마루이에서 전동건들 막 찍어낼 때 뭐가 있었냐면 마루이 그 보이스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호버문이 있어요. 고정 호버 밑에 있습니다. 그
마루이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좀 왕부틱하게 해서 한 7,000엔, 8,000엔 정도에 그때 2007년, 6년 이때 한 7, 8,000엔 정도 사이 가격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이스 버전으로. 기어박스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이즈는 실물 사이즈고 모양새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략돼 있죠. 좀 이렇게 몰딩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M16 보이스 버전, 뭐 MP5 보이스 버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한 7,000엔, 8,000엔 사이로.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좋으니까 청소년들한테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인기를 얻게 됐죠. 이제 그걸 모티브 삼아서 아카데미에서도 뭐 그대로 좀 카피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4만원에 구한 건데 4만원짜리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토 전동건으로 쓸 수가 있고 성능도 나쁘진 않고 뭐 파워나 뭐 사거리는 뭐 좀 접어두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사실 근거리 근거리죠. 그러니까 CQB 게임이죠. 실내 게임 할 때 이런 걸로 갖고 놀고 원메이크 게임으로 이런 종류로 아카데미 이런 종류로 원메이크 게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박진감 넘치고. 그러니까 실내전 할 때는 안전하고. 물론 이런 놈들을 또 분해해가지고 인터넷 보면은 해외 유저든 한국 유저든 분해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리튬 폴리머 바꾸는 방법, 뭐 그건 어렵진 않겠죠. 리튬 폴리머 바꾸는 방법, 그리고 기어박스를 강화시켜서 파워를 마루이 수준으로, 마루이보다 조금 못하거나 거의 마루이 수준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마루이의 뭐 MP7이나 뭐 이런 저기 스콜피온 VZ61 같은 그 완전 레귤러 타입 정규 전동건 말고 약간 그거보다 작은 급의 그 미니 전동건들 있잖아요. 파워나 이런 거는 한 0.6줄 정도, 0.5줄 정도 나오는 그런 놈들을 그런 수준까지 이런 얘네들을 성능을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뭐 게임 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어디 이런 실내에서 근거리에서 싸우는 저기 페인트볼 게임 하는 실내 그 CQB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원메이크 게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크게 부담도 없고 뭐 깨트려도 큰 부담 없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동급의 제품의 동급의 에어코킹 건들이 있어요. 에어코킹 건 같은 경우는 몰딩은 아니겠죠. 최소한 장전 손잡이는 그래도 쓸 수는 있겠죠. 아무튼 오히려 좀 더 리얼하지 않을까. 근데 에어코킹 건도 그래도 아무튼 프로포션은 거의 얘랑 동일해서 나쁘지 않아요. 에어코킹 건은 한 3만 몇천 원 돈 하더라고요. 3만 5천 원인가? 뭐 그래서 3만 5천 원? 뭐 그 정도 되고, 보통 그 정도면은 한 2만 원대 중반 정도면은 사더라고요. 실제로 현금가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런 애들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는 저는 이제 프로포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뭐 영화사라든지 방송사에서 어떤 특수부대 엑스트라들, 총 쏠 필요 없이 이렇게 포즈만 취하는 엑스트라들은 이런 거 그냥 쥐어줘도 나쁘지 않을 거는 같아요. 사실 얘까지 쥐어줄 필요는 없고 얘랑 똑같이 생긴 에어코킹 건 딱 쥐어주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에어소프트건, 국산 에어소프트건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예, 토이스타에서는 좀 더 리얼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도 나름. 근데 토이스타도 요즘에는 한국에서 생산 안 하죠. 다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생산할 거예요 아마. 뭐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프로포션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쉬움도 있고, 트리거 해피 같이 정말 하이엔드급의 극 상품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반면에 그냥 총알 나가는 삐빗한 총은 애들 장난감이라는 인식의 틀에 박혀있는 경직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성품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현실인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말 뭐
이런 제품들이 20년 전에 이런 제품들이 뭐 아니 10년 전에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칼빈입니다. 칼빈이고요. 일본에서는 진짜 10년 전에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가스블루백으로 나오는 마루시, 이거는 지금 마루신 칼빈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나무에 메탈에 막 똑같은 진짜 똑같은 M4 칼빈인데 이런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그 현재 국내에 우리 같은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이 숫자가 현재 계속 이런 수준으로 남는다면은 뭐 이런 왕구대미 왕구 에어소프트건 수준에서는 국내 규모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어떻게든 이 삐빗한 에어소프트건을 좀 더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사거나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그래서 3월 달에 1년 됐네요. 진짜 딱 1년이네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딱 1년 됐네요. 자, 지난번에 작년 3월 26일인가 첫 방송 했으니까 아무튼 1년 전에 그래서 국내에 좀 에어소프트건 삐빗한 에어소프트건 인식 좀 제대로 인식을 좀 이렇게 심어주고 좀 더 이렇게 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을 맞아서 이렇게 그냥 현재 대한민국 에어소프트건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봤고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세요. 저는 참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확실한 거는 저변 인구가 넓어져야 되고 이 사업이 발전하고 이 사업이 점점 고급화로 가려면은 저변 인구가 많아져야 돼요.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실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표방했던 게 아마 방송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아저씨의 에어건, 서바이벌 게임, RC 비행기 등 각종 취미 이야기예요. 근데 RC 인구보다도 이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게임 매니아가 훨씬 적은 거 아세요? 정말 작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진짜 할 거 없으면 에어소프트건 이제 막 할 얘기도 없고 제품도 없고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막 이런 거 갖고 나와가지고 RC 비행기 막 소개하고 뭐 이거는 뭐 모터 3542 모터를 달고요 뭐 내부에 변속기가 모터 변속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서버는 뭐 쓰고요 변속기 뭐 쓰고 세팅은 얼마로 맞추시고요 뭐 이렇쿵 저렇쿵 막 그렇게 얘기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RC 비행기 방송이 돼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RC도 재밌긴 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 비행기가 날개 길이가 1.1m인데 굉장히 실기처럼 예쁘게 잘 날아주거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대다수 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는 아니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산 에어소프트건 간단한 흐름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놨고요. 대한민국 에어소프트건의 현주소 어떻게 보면 너무 적나라하죠. 너무 적나라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RC로 좀 이렇게 RC 카페나 RC 동호회에 제 방송들 많이 홍보해 가지고는 RC 얘기도 좀 많이 하고 RC 비행기 얘기하고 뭐 엔진 미니 엔진 있죠. RC 비행기에 쓰이는 엔진 같은 거. 지금 이 비행기도 엔진 비행기인데 얘는 좀 더 커요. 아까 그 기체보다 훨씬 크죠. 독일군 포켓볼프
안에 엔진 들어있어요. 엔진 머플러 있고. 얘는 완전 나무예요. 교쇼에서 나온, 교쇼, 일본 교쇼사에서 나온 엔진 기체입니다. 막 이런 걸로 좀 꼬시고 칼구스타프 이런 걸로 좀 꼬시고, 이 뭐죠? 이런 엔진 비행기로도 막 꼬시고 사람들 해가지고, 종국에는 진짜 에어소프트건으로 맨날 하면 좋겠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사람들 좀 끌어모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미끼 그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벽에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슈어파이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애장품 중에 하나예요. 슈어파이어 6P죠. 6P LED 6P LED에 이 핑거링 달고 앞에는 이제 디펜스 어댑터라고 그러죠. 요거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쓰는 요것도 작은 LED 라이트들도 제가 좀 좋아해 가지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RC도 좀 어려워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RC 계속 RC 한번 대한민국 에어소프트건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어떤 왕구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려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이 저변 인구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꼬셔주세요. 친구분들이나 직장 동료라든지 선배 후배들한테 야 이거 에어소프트건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물론 이거 말고 좀 리얼한 에어소프트건 있죠. 가스 블로백 때문에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나 너도 마련해봐. 끝내줘. 좀 저변 인구를 좀 강제로 좀 늘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명씩만 더 들여 보내줘도 저변 인구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많이 꼬시고 많이들 좀 꼬셔보세요. 뭐 시큰둥하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약간 흥미를 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 캐치해가지고 진작에 별로 흥미 안 갖는 분들이면은 그냥 바로 그냥 때려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분들은 좀 집중 공략해가지고 좀 이쪽 파트로 좀 많이 좀 넘어오게 여러분들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스블로우백 핸드건, 가스블로우백 라이플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노력이 많이 여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에어소프트건이 굉장히 고가의 취미는 맞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취미들에 비하면. 물론 비싼 취미로 넘어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때문에 집을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카오디오도 장난 아니래요. 아무튼 이 에어소프트건 인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좀 꼬셔주시고 많이 좀 이 삐빗한 에어소프트건 세계로 좀 많이 좀 끌고 와 주십시오. 그래야 좀 저변 인구도 많아지고 관련 사업들과 산업들이 좀 덩달아 이렇게 발전을 해야 좀 한국에서 편하게 국산 제품도 볼 수 있고, 해외 제품이라고 해도 소비량이 많아지면 당연해요.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자 가스블로백 핸드건 20자루로 들어오는 거랑 200자루로 들어오는 거랑 단가가 어떤 게, 개별 단가가 어떤 게 더 싸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시장 논리예요.
가스블로우백 핸드건 20자로 들어와가지고 파는 것도 쩔쩔매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보타스키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거든요. 200자로 2000자로 들어오면은 이거 단가 엄청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들여와서 싸게 또 풀면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많이 사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게 반대로 점점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라이플들은 뭐 36자로 뭐 24자로 뭐 이런 수준 들어와 가지고는 몇 달 동안 그냥 찔끔찔끔 팔고 막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좀 조금 안타깝죠. 이런 걸 빨리 벗어나야지 한국이 어느 정도 세계 에어소프트건 시장에서도 대우도 받고요. 지금 홍콩,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한국 에어소프트건 시장 그렇게 뭐 높게 안 봐주거든요. 요즘 워낙 불경기니까 대만 쪽에서나 홍콩 쪽에서는 좀 그래도 한국 시장 계속 진출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코끼리 비스켓 수준이에요. 항상 한국 시장은 그거예요. 한국 취미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거의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10분의 1 수준. 모터사이클도 그렇고 에어소프트건도 그렇고 RC도 그렇고 항상 취미가 이게 각박해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순소비량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게 담배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순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해외나 전 세계로 봤을 때 한국인과 술로 대적할 만한 사람을 저쪽 러시아 쪽 사람들 아니면은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술소비량이란 1인당 술소비량은 거의 전 세계 최강이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이 성인 남자들의 어떤 하나의 그 면모를 보는 것 같아가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뭐 30자로 들어오네 50자로 들어오네 이런 거를 300자로 500자로로 늘려나가야지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비교적 저렴하게 이 취미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되는데 저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한 생각으로는 저같이 이렇게 좀 똘끼 있게 계속해서 이런 방송 계속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에어소프트건 계속 알리면은 그래도 한두 명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하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이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건 어떤 거 좋습니까? 어디서 사면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기쁘긴 한데 그래도 아직 너무 멀었죠. 네. 이 에어소프트건이 어떻게 보면 고급 취미예요. 굉장히 고급 취미인데 그만큼 고급 취미로서의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상당히 이게 아시다시피 이거 본격적으로 에어소프트건 취미 즐기시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골프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훨씬 물론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거보다 훨씬 아래겠지만 그래도 골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고급 레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아마 이제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좀 넋두리 비슷하게 한국 에어소프트건 시장에 대한 현 주소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주 4월이네요. 이제 진짜 4월이 아니구나. 3월 31일 다음 주 3월 말에는 제가 또 재미난 아이템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 실정이니까.
안타까운 게 기술력도 있고 어떤 기획력도 있고 한데 제도권에서 이거를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게 이제 슬픈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좀 모아서 뜻을 모아서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해 나갑시다. 우리 때는 힘들겠지만 우리 자손 때는 좀 편하게 에어소프트건 갖고 이제 취미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방송 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날 3월 31일 목요일날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그 M700 테이크다운 M700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게요. 아마 건샵 현지 취재 녹화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다음 주 10시에 M700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은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이게 이 캠코더로 현장 취재는 했는데 이게 뭔가 좀 한 10% 부족한 것 같아. 내용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스틸은 진짜 한번 제가 샵에 얘기해가지고 좀 한번 제가 가지고 와서 이 방에서 제가 생방송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초롱이가 마무리 인사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롱아 인사해야지. 응?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초롱방송의 초롱이었습니다. 인사. 그래. 알았어. 안 괴롭힐게. 가. 자, 문 열어놨어. 자, 아까 시작할 때도 초롱이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시작 인사 드렸거든요. 이제 끝날 때도 초롱이 데리고 끝나는 인사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3월 31일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 진행 맡았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